요즘 회사의 어떤 한 사람의 말로 인해 밤에 이불킥을 하며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나요? 자존감이 하락하여 점점 일하는 데에 혹은 일상생활에 자신이 혹시 없어지셨나요? 나르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며 통계적으로는 100명 중에 4명의 꼴, 즉 인구의 4%의 나르시스트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에는 사실 착한 사람들만 간다고들 하잖아요. 검증된 수치가 4%이며 실제로는 검증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며 특정 조직에는 더 많은 나르시스트가 몰려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원은수님의 나에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라는 책에서는 나르시스트는 다음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과 필요를 인식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는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믿으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대한 느낌을 가져서 자신의 성취와 능력에 대해 과장하고 적절한 성취도 없이 자신이 우월하다고 인정받기를 기대한다. 특권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특별한 호의적인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기대에 다른 사람들이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 자신은 특별해서 다른 특별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교류해야 한다고 믿는다. 거만하고 건방지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긴다. 자기중심적이다. 관심의 중심이 되려고 지나치게 시도하고 과도한 존경과 감탄을 요구한다. 성공, 권력, 탁월한 재능, 아름다움에 몰두한다. 다른 사람을 자주 질투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는다. 관계가 대체로 피상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적고 개인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주된 이유는 그들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외적인 조건들을 갖춘 대상을 선택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충족될 정도로만 피상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이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 나르시스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던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회사 내 주변에 이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르시스트를 대면했을 때는 되도록 그들로부터 도망치거나 그럴 수 없다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내 자신을 흔들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내 자신이 변화시키거나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원은수님은 나르시스트에게 회색돌이 되어 감정적 동요 없이 무미건조한 반응으로 일관되게 대처하라고 조언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울면서 슬퍼하거나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르시스트는 만성적인 공허감으로 인해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데 상대방이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등 자신에게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행위를 하면 지루함이 덜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나르시스트의 특징들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나르시스트의 특징들이 초고속 승진하기 위해,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들과 어느 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전쟁터이니 동료들과는 경쟁 관계이니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성과를 실제보다 드러내게 만들어라.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든 자기계발서 책이나 매체에서 말하는 회사 생활을 잘하는 법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회사 생활을 잘하는 법은 회사를 오래 버티고 승진을 잘하기 위한 조건들이겠죠. 이 노하우들이 기존의 회사 생활에서 나온 것들일 테고, 역설적으로, 아니 결과적으로 현재 고위직에는 나르시스트 특징을 가진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등 시기심이 드는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가해 행위가 동반될 수 있는 강렬한 질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기심이 드는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거나 높은 성과 등 많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스트 상사가 끌어주는 후배는 어떤 후배가 있게 될까요? 앞서 나르시스트 특징을 가진 분들이 고위직에 많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르시스트가 시기 질투할 만한 실력 있고 성실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위로 올라가기란 확률적으로 매우 낮아집니다. 그런 직원에게는 나르시스트 상사가 강렬한 시기심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회사 내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서 나르시스트가 나르시스트를 키우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결론이, 이 상황이 우리 모두가 회사 생활, 사회생활이 힘든 이유가 아닐까요? 감정을 죽이고 나르시스트 그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만 우리는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 회사에는 착한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악인만이 남아있다. 저는 이 상황이 점점 회사 생활이, 나아가 세상이 각박해져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르시스트가 나르시스트를 키우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력이 있는 분들, 양심이 있는 분들, 즉 에코이스트들이 회사에서 나르시스트들로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스트가 힘을 얻게 되는 건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조력자들과 방관자들로 인해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힘 있는 나르시스트 편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나르시스트의 괴롭힘이 시작될 때 평범한 사람들은 휩쓸려 동조하기 일쑤인데요. 우리 모두는 직장 괴롭힘의 조력자, 동조자, 방관자의 역할에서 의식적으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명상 집단 괴롭힘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함께 한다고 해서 미안함을 안 느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흔히 말합니다. 회사는 정상이니 비정상이 되는 곳 같다. 더 이상 이 말이 진리가 되는 사회가 되게 우리 모두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양심을 지키는 노력을 해서 나르시스트가 활개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